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무려 37%가 넘습니다. OECD 국가 중 1위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상당수가 젊었을 때는 중산층이었다는 사실이죠.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자녀 교육에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노후의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50대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50대냐고요? 50대는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이에요. 아직 소득이 있고 건강하고 시간도 충분합니다. 60대가 되면 이미 늦어요. 은퇴가 코앞이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죠. 반대로 40대는 아직 자녀 교육비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50대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지출 구조 조정과 고정비 최소화. 둘째, 다층 소득 파이프라인 구축. 셋째, 건강 자산 관리와 의료비 대비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노후 파산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지출 구조 조정과 고정비 최소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만 생각하세요. 물론 수입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특히 고정비를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고정비가 뭐냐고요? 매달 무조건 나가는 돈입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자동차 유지비, 주거비 같은 거죠. 이런 고정비가 월 소득의 30%를 넘어가면 위험 신호예요. 50대에는 이걸 2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통신비부터 잡으세요. 가족 전체 통신비가 월 20만 원 넘게 나간다면 당장 요금제를 바꾸셔야 해요. 알뜰폰으로 갈아타면 가족당 월 5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게 복리로 불어나면 노후 자금으로 큰 몫을 차지하죠. 두 번째, 보험을 정리하세요. 50대면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었거나 곧 성인이 될 나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고액의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사망보장보다 실손의료비와 암보험, 간병보험 위주로 재편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중복 보장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세 번째, 구독 서비스를 점검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OTT, 음악 스트리밍, 신문 구독까지 합치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나갑니다. 정말 다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하고 안 보는 건 과감히 해지하세요. 네 번째, 자동차 문제입니다. 50대에 2대 이상 차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한 대 유지하는데 월 평균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들어요. 보험료, 유류비, 주차비, 세금, 정비비 다 합치면 자녀가 독립했다면 차 한 대로 충분합니다. 한 대를 처분하면 연간 500만 원 이상 절약돼요. 다섯 번째, 주거비를 재검토하세요. 지금 사시는 집이 정말 필요 이상으로 크진 않나요? 자녀가 독립한 뒤에도 4인 가구용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규모를 줄이면 관리비, 냉난방비가 확 줄어듭니다. 또 전세나 월세로 사신다면 은퇴 전에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해요. 노후에 월세 내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고정비를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월 50만 원을 절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걸 10년간 연 5% 수익률로 투자하면 약 7,800만 원이 됩니다. 그냥 흘려보낸 돈이 노후 자금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출 관리의 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절약한다고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불필요한 고정비만 줄이고 정말 가치 있는 지출은 유지하는 겁니다. 가족과의 여행, 취미활동, 건강관리 같은 건 오히려 투자해야 해요. 정리하면 첫 번째 전략은 통신비, 보험, 구독 서비스, 자동차, 주거비. 이 5가지 고정비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층 소득 파이프라인 구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은퇴하면 국민연금이랑 퇴직금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정도예요. 부부 합쳐봤자 120만 원입니다. 이걸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다층 소득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가 막혀도 다른 파이프로 물이 흐르게 하는 거죠. 이상적인 노후 소득 구조는 최소 3개 이상의 파이프를 가지는 겁니다. 첫 번째 파이프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죠. 이건 이미 가입하고 계실 테니 건드릴 게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65세부터 받는 게 기본인데 5년 늦춰서 70세부터 받으면 금액이 36% 늘어나요. 반대로 5년 일찍 받으면 30% 줄어들고요. 건강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늦춰 받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 파이프는 사적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이나 IRP, 연금저축 같은 거죠. 50대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셔야 해요. 월 50만 원씩 10년간 납입하고 연 5%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7,700만 원이 됩니다. 이걸 2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월 3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 실질 부담은 더 적고요. 세 번째 파이프는 임대소득입니다. 부동산이죠. 지금 당장 건물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50대에 다주택을 보유하긴 어렵죠. 대신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어요. 지금 사시는 집을 은퇴 후에 월세로 전환하고 본인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3억에 내놓고 본인은 2억짜리 소형 아파트를 매매로 사는 거예요. 그럼 차액 1억으로 생활비를 쓸 수 있고 전세 보증금 3억도 활용할 수 있죠. 네 번째 파이프는 근로소득입니다. 60대 중반까지는 일을 하셔야 해요. 물론 지금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경력을 활용한 컨설팅, 프리랜서, 파트타임 일자리는 충분히 있어요. 월 100만 원이라도 벌어들이면 노후 파산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파이프는 금융자산소득입니다. 배당주나 채권, 리츠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주에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연 배당률 4%를 받으면 연간 200만 원, 월 16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크진 않지만 다른 파이프와 합쳐지면 큰 힘이 되죠. 이 5가지 파이프를 다 구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60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 임대소득 차액 활용 50만 원, 근로소득 100만 원, 금융자산 소득 15만 원 합치면 월 255만 원입니다. 부부라면 국민연금이 2배니까 월 315만 원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노후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60대 되어서 준비하면 늦어요. 50대인 지금 각 파이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개인연금 계좌는 이번 주에 개설하세요. 부동산 전략은 다음 달부터 공부 시작하시고요. 근로소득 파이프는 지금부터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을 리스트업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렇게 여러 개 관리하기 힘들지 않냐고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연금은 자동이체로 되고 임대소득도 계약 맺어 놓으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고 배당도 알아서 들어오죠. 관리 시간은 한 달에 2~3시간이면 충분해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고수익을 쫓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원금을 잃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50대의 노후 자금은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연 5%에서 7% 정도만 목표로 하세요. 그 이상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두 번째 전략은 공적연금, 사적연금, 임대소득, 근로소득, 금융자산소득 이렇게 최소 5개의 소득 파이프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분산하세요. 그게 진짜 안전망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2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지출 구조 조정으로 고정비를 월소득의 20% 이하로 낮추기. 둘째, 다층 소득 파이프라인을 최소 5개 이상 구축하기. 이 두 가지만 해도 노후 파산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이 빠지면 앞에 두 가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 자산 관리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세 번째 전략, 건강 자산 관리와 의료비 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이 다 병원비로 나갑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예요. 암 같은 중증 질환 한 번 걸리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 지출이 연간 300만 원이 넘어요. 건강이 나쁜 경우엔 1000만 원 이상 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 다 커버해주냐? 아니에요. 본인 부담금이 상당합니다. 특히 항암치료, 요양병원, 간병비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50대부터 건강을 자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 건강에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정기검진을 의무화하세요. 50대가 되면 2년에 한 번은 국가검진 대상이 되죠. 여기에 더해서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매년 받으세요. 비용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지만 조기 발견으로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은 조기 발견이 생사를 가릅니다. 두 번째, 만성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50대면 고혈압이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많아요. 이걸 방치하면 60대에 합병증이 옵니다. 그럼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지금 당장 약을 먹으면서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만성질환 발병률이 40% 줄어듭니다. 세 번째,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데 50대부터는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해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낙상은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엉덩이 뼈 골절로 입원하면 그대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간병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주 2회 30분씩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기본 근력 운동을 하세요. 네 번째, 치아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의외죠? 하지만 치아 건강이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에요. 전체 틀니를 하면 수천만 원 나갑니다. 50대에 스케일링 정기적으로 받고 충치 생기면 바로바로 치료하세요. 70대의 치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정비하세요. 앞에서 보험을 줄이라고 했는데 건강 관련 보험은 오히려 강화해야 해요. 실손보험은 5천만 원 이상 보장되는 걸로 유지하시고 암보험은 진단비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세요. 50대까지는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60대 넘어가면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2배 이상 뜁니다. 여섯 번째, 간병 대비를 하세요.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간병인 한 달 비용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에요. 요양원에 들어가도 월 2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걸 대비하는 게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입니다. 50대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인데 나중에 월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세요. 50대는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시기예요.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비만, 고지혈증, 당뇨가 옵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 튀긴 음식 대신 찐 음식, 술은 주 2회 이하로 줄이세요. 외식도 한식 위주로 바꾸고요. 이것만으로도 의료비를 연간 5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50대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샌드위치 세대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취미 생활 하나쯤은 꼭 가지세요. 등산, 낚시, 사진, 악기 연주 뭐든 좋아요. 주말에 2~3시간이라도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이렇게 건강 자산을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건강한 70대와 그렇지 않은 70대의 의료비 차이가 연간 500만 원 이상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0년이면 5천만 원입니다.
건강하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아끼는 거예요. 게다가 삶의 질도 비교할 수 없이 좋아지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홍삼, 오메가3, 비타민 이런 거 사 먹는데 월 30만 원씩 쓰시는 분들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영양제 몇 가지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균형 잡힌 식사로 해결됩니다. 그 돈으로 운동기구 사거나 헬스장 등록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또 하나, 아프면 참지 마세요. 특히 남자분들이 병원 가기 싫어하시는데 조기 발견 놓치면 치료비가 10배, 100배 늘어납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 가세요. 그게 진짜 절약입니다. 정리하면 세 번째 전략은 정기검진, 만성질환 관리, 근력 운동, 치아 관리, 보험 정비, 간병 대비, 식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이 8가지로 건강을 자산화하는 겁니다. 건강이 곧 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노후 파산 막는 3가지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지출 구조 조정입니다. 통신비, 보험, 구독 서비스, 자동차, 주거비 이 5가지 고정비를 집중적으로 줄여서 월 소득의 20% 이하로 유지하세요. 절약한 돈을 노후 자금으로 투자하면 10년 후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둘째, 다층 소득 파이프라인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근로소득, 금융자산소득 최소 5개의 파이프를 만드세요.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분산해야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각 파이프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세요. 셋째, 건강자산관리입니다. 정기검진, 만성질환관리, 근력운동, 치아관리, 보험 정비, 간병 대비, 식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이 8가지를 실천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병원비로 나갑니다. 이 3가지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출 구조 조정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이번 주 안에 통신비, 보험, 구독 서비스 점검하시고요. 다음 달까지 불필요한 건 정리하세요. 그 다음은 건강관리입니다. 내일 당장 30분 걷기 시작하시고 이번 달 안에 종합검진 예약 잡으세요. 보험도 이번 달 안에 점검 끝내시고요. 마지막으로 소득 파이프라인은 3개월 안에 계획을 완성하세요. 개인연금 계좌 개설하고 부동산 전략 세우고 은퇴 후 할 일 리스트업 하는 거죠. 6개월 안에 구체적 실행에 들어가면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꼭 실천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통신비 점검했나요? 보험 정리했나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해지했나요? 개인연금 계좌 개설했나요? 이번 달 종합검진 예약 잡았나요? 하루 30분 운동 시작했나요? 치과 검진 받았나요? 만성질환약 제때 먹고 있나요? 이 8가지만 체크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후 준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세요. 노후에 자녀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들도 부모가 노후 준비 제대로 하는 걸 보면 안심합니다. 여러분, 50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60대 되면 늦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전략만 제대로 실행하면 노후 파산 걱정 없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메모해 두신 것들 이번 주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